안녕하십니까,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작년 7월 31일 개정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논란이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간략하게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월세 상한제, 세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데요. 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임대차 3법이란 건 사실 존재하지는 않고요. 실제 이름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최근에 개정되었고, 개정된 내용 중에 이 세 가지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임대차 3법이다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단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은 오늘 주된 내용으로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민법에서도 이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임대료나 보증금이 너무 높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유행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어려워지시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호황을 예상하고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차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차임을 좀 감액해달라고 하는 청구를 할 수 있었고, 반대로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야, 너무 장사가 잘 돼. 그러니까 좀 높여줘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도 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 내용을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이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다만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다 보니까 한번 증감을 요청할 때는요, 기존 보증금이나 월차임의 5%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월세 상한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원룸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학생이어서 원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요. 그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 가가지고 전입신고하고 또 확정일자를 받아요. 이 내용들을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다가 확실하게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래 누구나 다 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신고하게 함으로써 이 집에는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개정된 내용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임차인의 계약 갱신은 기존 법에서도 당연히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 내지는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요. 이러한 서로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이 갱신되거나 또 거절되거나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굉장히 불명확했어요. 임대인이 나는 계약을 더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가줘라. 임차인은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즉, 기존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누가 먼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내지는 갱신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느냐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기도 하고 만료되기도 하다 보니까 불명확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좀 우선권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난 계약을 연장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요, 기존 계약은 2년이잖아요. 2년이 더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임대차 3법을 2 플러스 2년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건데, 그래서 임차인에게 최소한 4년을 해당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내가 어떤 집을 샀을 때 평균 주거하는 기간이 한 3.4년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2년은 좀 짧고 4년 정도까지 보장하게 함으로써 조금 안정된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이 개정됐던 것입니다. 그럼 이 법이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을까요? 이제 작년 12월에 이 사건과 관련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긴 했었는데, 저희 재판부에서조차 전국 어느 법원에서도 아직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임대인 측의 입장과 임차인 측의 입장이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법원에서조차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될지 난감하다라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돈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돈을 좀 덜 주고 더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이 집을 살 수 있냐, 아니면 임차인이 집에서 나가야 되냐,
즉 OX의 문제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쉽게 판가름을 하지 못했었던 것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임차인 쪽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아서 계약 연장까지 받아내긴 했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이 관철됐었던 것은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 3가지를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존 임차인도 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법에서도 계약 갱신은 계속 이루어졌어요. 특히나 묵시적 갱신이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 동안 계약이 갱신되는 걸로 보는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 집에서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더 살고 싶은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임대인은 당신은 이제 10년 동안 살았으니까 나가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임차인이 더 거주할 수 있느냐? 결론은 더 거주할 수 있다입니다. 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로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에 의하면 2020년 7월 31일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이 임대차 3법이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임대차 계약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하면은 임차인은 기존에 몇 년을 살았는지 몇 회에 갱신을 했는지 여부를 다 떠나서 다시 한번 2년 동안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임차인이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경우입니다. 제가 맡았던 소송 역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를 먼저 밝혔었어요. 그리고 임대인은 그러면 나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 도중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게 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값도 매우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냈었던 전세금 예를 들어서 2억으로는 인근에서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4억, 5억 이렇게까지 전세금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계약을 갱신해야겠어. 왜냐면 이 임대차 3법에는 계약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의 얘기는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문제가 될 것인데, 저희 재판에서도 이러한 사례였었지만 당시에 제가 주장했었던 내용들은 임대차 3법이 개정된 이유는 결국에는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인 것이다. 그래서 임차인이 기존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던 것은 기존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해주고 있지 않았어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나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반대로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기존과는 이 법이 달라지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현행 법에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임대인 입장보다는 저희들이 내세웠던 주장들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서 저희 임차인이 승소로 사건은 마무리되긴 했었지만, 이 임차인이 임대차 3법 개정 전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 내가 더는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은 적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은 이 임차인만 보호하는 것이냐, 그러면 임대인은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못 들어가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을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주인에는 반드시 그 부동산의 명의자뿐만 아니라 명의자의 직계 존속가, 직계 비속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적법하게 나는 2년 동안 더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이제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임대인이 내가 살겠다고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 놓고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는 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각 상황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적절하게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법이 개정될 때 이 졸속이법이라는 비판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졸속이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냐면, 자, 임대인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매수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살고 싶어서 집을 구매를 했는데 임차인이 나 계약갱신하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2년까지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집주인의 어떠한 재산권을 매우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양한 사건들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때 집주인의 범위에 새로운 집주인을 포함할 것이냐, 즉 매수인을 포함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임대차 3법은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재판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시기는 뭐 짧게 잡아도 한 3년 이상은 걸리겠죠. 그러면은 그 몇 년 동안에는 이 임대차 3법과 관련된 소송이나 다툼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어떤 임대인의 재산권을 매우 침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은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재판까지 진행했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으니 혹시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좀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